예,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은 사랑하니까 무슨 이 나이에 사랑 타령이고 하시는데 여러 이제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제일 큰 사랑은 이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그 불교에서는 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전생에 이제 그 빚을 많이 졌다, 자식한테.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자식한테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부부간에는 원수지간이었다, 뭐 이런 말들도 합니다. 어쨌든 뭐 다 잘 지내면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쪽의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잘 조금 많이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거의 이제 업을 쌓고 있죠. 업을 쌓고 있고, 이제 가장 큰 업이 이제 구업입니다. 이제 입으로 하는 남을 힘들게 하는, 주변을 힘들게 하는 그 업이 참 무섭죠. 그래서 뭐 새치 혀가 어떻게 보면은 총칼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대할 때는 밝은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좋은 말만 해주시고, 꼭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뭐 따끔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는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설명을 하셔야지,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분한테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또 안 좋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조금 더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만나보면은 이제 터득이 되는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가는 지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칼도 양날의 검이라지 않습니까? 남을 치면 반드시 자기도 당한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자기한테 그대로 들어오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얘기하다가 이제 뭐 옆으로 빠지고 하는 게, 이래 이제 산책하다 보면, 운동하다 보면 뭐 옆길로 새기도 하고, 인생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연못도 보면 연못이 꽁꽁 지금 얼어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꽁꽁 얼어가 있습니다. 얼음입니다. 얼었다고 스케이트 타시면 위험합니다. 어쨌든 이 사랑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제 자식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죠. 공경이 있고, 또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드라마 속에서 찾은 사랑.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허준 선생님, 허준 드라마에 나오는 그 예진아 씨와 허준 선생님의 사랑. 허준 선생님은 한 번도 표현을 안 했죠. 그러니까 예진아 씨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허준 선생님을 사랑했죠. 더 엄밀히 말하면 공경했다라고 해야죠. 존경하고 공경했다. 그분 옆에만 있으면, 같은 하늘 아래서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그분의 하는 일을 도울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선조 임금한테 나중에 말을 했을 정도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또 허준 선생님의 이제 부인께서도 뭐 참 신랑한 사람 보고 수천리길을 마다 않고 이렇게 걸어와서 병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랑이 아닌가.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번도 그 허준 선생님이 돈 못 벌어온다라고 뭐라 그러죠? 투기? 핀잔? 이런 게 없었죠. 본인이 건강이 안 좋으면서도 실제 바깥에 일을 하면서 그 약방에 피고로 묻은 그 옷까지 입을 그런 것들을 그 추운 겨울에 손을 호호 불면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대갓집, 소위 이제 양반집의 따님입니다. 그리고 신혼도 복원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가 신분을 초월한 그 사랑, 정말 위대한 사랑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비추어서 또 이제 이 드라마라는 걸 제가 보면 이 작가분들이 정말 위대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걸 잘 쓰는지. 근데 제가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왜 전부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지게 다 나오는지. 그 일반인들은 조금 소외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오리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합니다. 오리가요, 이제 얼음이 좀 녹은 데가 있네요. 그러니까 오리 날다 옛날에 보여드리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오리가 와 많이 컸습니다. 이 청동오리도 있고 청동오리 아닌 일반 오리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와, 오리 많이 컸네요. 저번에 작은 애들인데 얘가 오리 날다 오리 날다, 야 날다 멋집니다. 일단 세월이 흐르는 만큼 이렇게 생물들도 날아갑니다. 저 새끼들이 저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허준 선생님 허준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 이제 이어서 지난번에 또 뭐 여러 가지 제가 또 사랑을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주몽 드라마, 제가 사극을 참 좋아합니다. 사극을 보면은 우리 이제 역사를 또 알 수 있고, 또 사극이 저한테는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극을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이 과거에 정서적으로 사극을 보다 보면 좀 안정이 됩니다. 요즘처럼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한순간 방심하면 상당히 못 따라가죠. 그러나 사극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를 닦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참 배울 게 많죠. 자, 주몽 드라마에 보면 거기 이제 서선우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서선우인가 보다. 하여튼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이제 장사를 크게 하는, 장사를 하기에는 뭐 할 정도로 그 당시는 다 이제 장사죠, 그죠? 여기는 얼음이 좀 많이 녹았네요. 여기서 오리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이 분수대가 있는 곳이죠, 이쪽에. 여름에는 분수대가 뭐 분수물이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꽁꽁 얼어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단이라고 하죠. 상단, 아주 근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면은 이제 뭐 그 당시에 보면은 계류가 나오고 발해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소 부족국가도 나오고 합니다만, 주몽의 드라마에 나오는 주몽은 실제 이제 계류 부족하고 발해 그쪽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자기 아버지 피를 이제 이어받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왕실에 크면서 이제 자기 친아버지가, 생부가 이제 없는 줄 알았죠. 몰랐는데 이제 거기 왕이 이제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철없을 때는 뭐 술만 마시고 하여튼 주색 잡기에 빠져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서선호라는 이제 그 상의 따님을 이제 좋아하게 됐죠.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제 왕이 낳은 아들이 실제 둘이 있고,
이 주몽 왕자는 그냥 솔직히 데려온 자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무장이었죠. 근데 이제 그걸 다 이제 자기 아버지가 운명한 줄 알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은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서순호라는 이 낭자가 이제 주몽 대왕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몽 대왕이 이제 형들의 이복 형제죠. 엄밀히 말하면 이복 형제의 깸에 빠져서 이제 늪에 빠져서 죽을 지경인데 이제 살려줬죠. 생명의 은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 이후로 이제 좋아하게 됐죠. 좋아하게 됐는데, 그걸 또 여러 가지 또 사정에 의해서 이제 뭐 적군을 물리치러 가다가 쫓아가는 적을 이제 잡으러 가다가 또 운명한 것으로 이래 기록이 됩니다. 그때 이제 구해준 사람이 이제 은인이 또 여자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여차저차 해서 이제, 그래서 서순호는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환경 조건이 그 발해의 첫째 왕자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이제 희화에 있던 오라버님이죠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분은 안 맞지만 이제 그 왕자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주몽은 또 뭐 그걸 알고 이제 그 아씨, 자기를 두 번째로 이제 구해준 아씨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뱃속에 이제 아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 이제 궁을 탈출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구하러 가고 뭐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이제 서순호 아씨 말고 그 두 번째 아씨라고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아씨 이제 그러니까 왕비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왕자의 비죠. 왕자는 왕자인데 세 번째 왕자의 이제 비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궁궐에 삶에도 불구하고 많은 푸대접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사실은 주몽의 엄마가 혼자 이제 들어와 있다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운명한 걸로 알고 이 왕하고 같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살게 됐죠. 왕이 사실은 너무 좋아했죠. 맨 처음에 이제 hun보를 했는데 이제 주몽 아버지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를 했는데, 주몽이 이제 운명한 걸 알고 자기가 이제 거두게 됐던 겁니다. 스토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아까 제가 오기 전에 붕어빵이 얼마나 먹고 싶던지 붕어빵을 좀 2개 먹고 지금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나가다 보니까 붕어빵 생각이 또 나니, 붕어빵은 그만큼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겨울철 우리 식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궁궐에서 이제 자라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뭐 차별 대우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위에 두 왕자들 때문에, 특히 그 두 번째 왕자는 아주 시건 없는 왕자인데 사고마치로 당기는 왕자가 있어요. 일단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주몽이 더 이상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알게 됐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운명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동굴 속에 신궁이 발해 고조선이라고 하죠. 고조선부터 내려오던 신궁이 있었습니다. 그 신궁을 찾으러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활을 이제 기울여서 그 실을 꽂고, 그리고 당기니까 그 화살이 부러진 거죠. 그리고 부러진다는 말은 발해가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러지게 망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몽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걸 비밀로 하고 여러 가지 뭐 스토리가 있고, 그 당시에는 신녀라고 있습니다. 신녀, 뭐 일명
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 아주 그 당시만 해도 힘이 상당했죠. 어쨌든 궁궐 안에 이제 신녀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뭐 그 신녀들의 힘이 원체 강했기 때문에 신녀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게 주몽 아버지를 궁궐에서 나오지 못하게 가둬놓은 감금을 시키는 거죠. 아무도 모르고 대사장하고 둘이만 알고, 처음엔 대사장도 몰랐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정도로 이제 신녀는 왜 그래 했느냐 하면은 원체 주몽 아버지가 이제 키가 세고 위대하니까 눈은 안 보입니다. 눈은 뭐 사실 차명에 처할 때 그때 이제 눈을 못 보게 만들었죠. 어쨌든 뭐 정말 위대한 분이었는데 거기 이제 감금시켜놨죠. 그래서 왜 그래 했느냐 하면 죽이는 것은 신의 뜻에 반하는 거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수명이 닿을 때까지 죽이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신녀의 그 어떻게 보면은 마음가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몽이 여차저차 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고 그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무술, 무예를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을 통하게 되고 해서 이제 힘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가짐도 이제 바르게 되고 해서 결국은 이제 눈으로 보지 않고도 활을 쏠 수 있고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이제 아버지한테 배우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부전자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몽이 이제 신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제 이 사랑 얘기를 이제 다시 전개를 하면, 그래서 이제 이 결혼한 이제 부인이 궁을 탈출하다가 전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 죽었다 했어요. 아들하고 다 죽었다 했는데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참 운명의 장난이 소선우 남편도 이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이제 혼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 부족들을 이제 통합을 했죠. 아주 이제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주몽이. 그 소선우도 대단한 여자입니다. 뭐 완전 여장부죠. 그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지만은 거기 역할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죠. 자기 아버지 뭐 닮은 거죠, 그죠? 그런 부전여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여장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여러 가지 이제 두 패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소선우가 결단을 합니다.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우리 둘이가 결혼을 하면은 이제 하나로 되고 이제 주몽을 왕으로 모시는 게 맞다 해서 이제 주몽이 왕이 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이 이제 고구려가 태동하게 된 거죠. 고구려의 출발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선우가 주몽을 참 잘 모시죠. 모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니까 이제 주몽의 부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 지붕 두 가족이 이제 되면서 그때 소선우한테도 아들이, 주몽의 아들이 아닌 원래 이제 결혼한 그 남편의 아가 둘이가 이제 왕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상당히 이제 양쪽 패로 나눠져서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되죠. 그래서 소선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밑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 사람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주몽을 죽이려고까지 이제 사람을 사서 별 짓을 이제 다 했는데 결국은 소선우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이렇게 같이 있다가는 계속 트러블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자기 아들도, 큰 아들이 있죠. 큰 아들도 주변 사람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비행을 저지르고 생각도 이상하게 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한반도 밑으로 내려오게 된 게 백제하고 신라 쪽으로
그래서 백제가 탄생하고 신라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래가 이제 첫째 부인이 나타나니까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싹 다 이제 주몽한테 다 주고 떠나가고, 그리고 첫째 부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모든 거 다 잊고 혼자 바깥에 나가 살겠다. 그러니까 뭐 혼자서 너무 힘들어 나니까 너무 병약해서 뭐 거의 죽을 지경에 갔었죠. 그래서 뭐 극진히 치료를 한 거죠. 해서 이제 사실 살려난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양보의 미덕이랄까, 그 큰 그림 속에서 그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장부들, 그 그냥 여자가 아니죠. 대단한 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허준 드라마에서 본 예진 아씨하고 그 부인의 사랑과, 그리고 주몽 드라마에서 본 그 두 부인에 관한 사랑.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영웅들은 다 그 그렇네요,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조영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발해를 궁극한 대조영에 대한 그 드라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것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저 위대한 영웅 밑에는, 영웅 밑에라고 하기는 뭐 영웅 주변에는 정말 위대한 여자분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저물어 가고 더더욱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